이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체크리스트와 저희 가족 걸 참고하시면 보장은 못 받으면서 보험료만 높게 내는 상황은 생기지 않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엣지입니다. 오늘은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 보험은 직장을 가지면 엄마 지인이나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혼 후에 남편 보험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보험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남편과 저의 보험을 모두 뜯어 고쳐서 보험료를 반값으로 낮췄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 친구인 보험 설계사분이 계시거든요. 한번 봐주신 적이 있는데 손댈 게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이렇게 보험 설계사도 인정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최대한 보장을 받으면서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보험이 뭘까요? 보험은 인간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상품입니다. 보험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잘 설계해두면 내가 큰 병에 걸리거나 아플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모르고 가입한다면 매달 돈은 돈대로 내고 병에 걸리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보험을 든다는 건 아프면 보험금을 받지만 아프지 않으면 매달 낸 보험금이 소멸되는 확률 게임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험을 들기 전에 이 질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보험을 들려고 하는지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내가 죽고 나서 돈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사는 동안 아플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커버하는 게 중요할까요? 네, 대부분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가 중요하신 분들은 생명보험사를 택하시고 후자가 중요하신 분들은 손해보험사를 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생명보험사는 말 그대로 생명을 잃었을 때 돈을 타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는 보험사입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든 사망에 이르면 무조건 사망보험금이 나와요. 거기에 암 진단비 같은 특약을 추가로 넣는 거예요. 암이 걸리면 내가 병원에 가서 얼마를 냈든 처음에 약정된 금액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 범위는 좁은 편이에요. 중대한 질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보험금을 받기가 손해보험사보다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손해보험사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막기 위한 보험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죽는다고 사망보험금을 주는 건 아니에요. 상해로만 사망을 해야 사망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안 걸려서 죽는다고 보험금 안 줍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보장 범위는 생명보험사보다도 넓은 편이에요. 보험은 확률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죽고 나서 사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팠을 때 보험금을 받는 게 목적이라면 당연히 걸릴 확률이 높은 질병까지 보장해주는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해보험사를 더 추천하는 거고요. 그럼 결론. 손해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은 최대로 작게 설정을 하고 대한민국의 주요 사망 원인인 암, 뇌, 심장 질환에 대한 특약을 주로 넣으시면 됩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그 부분의 보장 금액을 크게 잡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 뇌출혈로 사망하신 친척이나 가족분들이 있다면 뇌 질환 쪽 보장을 크게 하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살펴볼게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혈관 질환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안에 뇌졸중이 포함이 되고 뇌졸중 안에 뇌출혈이 포함이 돼요. 뇌출혈에 걸릴 확률은 보통 10%도 안 되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은 뇌혈관 질환에 걸리면 지급을 못 받고 반드시 뇌출혈이 있어야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럼 별로 좋은 상품이 아니겠죠? 받을 확률이 적으니까요. 다음으로 심혈관 질환 역시 허혈, 그러니까 심장에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질환을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급성 심근경색, 심장으로 피가 흐르지 못해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 포함되어 있어요. 딱 들어도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심장 근육이 죽는 거니까 심각한 질병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내 보험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심장 관련 환자의 10%도 안 되는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면 그건 역시 보험료만 따박따박 내고 내가 실제 받을 확률은 아주 적은 좋지 않은 보험이겠죠. 마지막으로 암은요. 암 관련 약관의 다음 사항을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대장, 점막, 내암이 일반암으로 포함되는지,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등이 소외암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암에 포함되는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선 종양, 제자리암 이런 거에 걸려도 납입 면제가 되는지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만약 자궁암에 걸렸는데 일반암이 아닌 소외암으로 분류돼서 일반암에 걸렸다면 3천만 원 받는 걸 그 10%인 300만 원만 받는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짜라잔! 요 정도는 체크리스트에 넣고 보험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뭔가 허전하죠? 맞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비, 실손의료비 보험이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우리가 실제 병원에서 감기든 뭐든 치료받았을 때 내는 금액, 처방전에 의한 약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아주 가성비 좋은 보험입니다. 연예인 허지웅 씨가 혈액암에 걸리면서 내가 실손보험이 없어서 가게가 휘청했다고 하죠. 그만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는 80%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도 70%까지 내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커버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꼭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드신 분들은 급여 치료는 90%까지, 비급여 치료는 80%까지 더 많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보험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점점 이 비율을 줄이고 있는 추세니까 실비 정도는 미리 가입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는데도 뭔가 헷갈린다. 엣지 너는 도대체 어떻게 들었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가족 보험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현재 삼성생명에서 주보험, 그러니까 사망했을 때 2천만 원 보장하는 거랑 실비랑 묶어서 직장 갖자마자 엄마 친구분께 들어놓은 게 있었어요. 이 보험료가 48,890원 나가고 있고요. 예전 실비라서 급여 90%, 비급여 80%로 보장 비율이 좋은 상품이라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협 손해보험에서 20년 납 100세 만기형으로 종합보험을 들었고요. 매달 48,440원 해서 총 10만 원 미만으로 나가고 있어요. 남편 보험도 저랑 비슷하게 설계해서 10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4살 아기 보험료도 실비 종합해서 23,00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을 6, 7만 원 이상 내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린이 보험 관련해서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어린이 보험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험다모아라는 사이트에서 다이렉트로 가입을 했고요. 누군가는 저희 가족의 보험 내역을 보고 너무 부족하다, 암 진단비도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시드머니를 만들고 투자해서 불린 금액 일부를 노후의 병원비나 요양 비용으로 쓸 계획도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 스스로가 보험회사가 되면 되니까요. 보험은 각자의 신념이나 기준, 가족력 등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사회초년생 때 지인을 통해서 그냥 좋다고 하니까 저처럼 가입하시지 말고요. 가입을 할 건지 말 건지, 한다면 언제, 어떤 특약을 넣어서 할 건지를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입하시길 바랄게요. 이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체크리스트와 저희 가족 걸 참고하시면 절대 보장을 못 받으면서 보험료만 높게 내는 상황은 생기지 않으실 거예요. 끝난 줄 아셨죠? 보험 관련 추가 꿀팁 4가지 나갑니다. 당연히 갱신보다는 비갱신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젊을 때는 보험료가 얼마 안 나오지만 갱신으로 가입하시면 나이 들었을 때 보험료가 폭탄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다음 2번째는 CI 보험이라고 해서 크리티컬 일리스 보험인데 말 그대로 크리티컬,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진단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각 보험마다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말 보장받기가 어려운 보험입니다. 저희 남편도 이 보험이 있었는데 해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해지하시면 안 되고 실비랑 묶여 있다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예전 실비가 더 보장을 잘해주거든요. 3번째로 직장 실비가 더 좋다면 개인 실비는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똑같은 조건으로 심사 없이 재개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예전엔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사마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재개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왕 가입할 거면 네이버페이의 보험금융 탭 여기서 포인트를 챙기실 수 있어요.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페이에서 가입할 경우에 3만 원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확인하시고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이 네이버페이 혜택도 있다면 다이렉트로 가입하지 말고 요거 혜택 받으면서 가입하시면 일석이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